무주택자들이 지금 아니면 집 못 사요. 그렇게 계속 부추기죠. 근데 사실은 지금도 못 사요. 모든 거품은 빠지기 마련이고 그 거품이 잔뜩 낀 상황일수록 오히려 그런 심리가 조장되는 거죠. 월급 한 푼 안 쓰고 20년 1개월 모아야 서울 중산층이 집을 살 수 있더라. 3분위 소득, 3분위 주택 가격일 때 20년 1개월로 나타났다.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PIR이라고 그러죠. PIR은 어디 수치가 무조건 정확하다라고 믿을 수 없는 게 유리하게 책정하면 조금 더 싸게 나올 수도 있고 불리하게 책정하면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솔직히 봅시다. 서울 지금 중위가격 10억이 넘어갔는데 20년 1개월이면 평균 연봉 5천이란 얘기인데 맞아요? 중위가격이? 2008년 12월 이후 역대 최고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매번 역대 최고치예요. PIR은. 그만큼 거품이 꼈다는 건데 PIR이 높아졌어요? PIR이 높아졌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소득 대비 집값이 높다. 자, 집을 사는 주체는 가계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 유동성이 얼마나 증가했냐? 그 유동성이 가계 소득으로 돌아와야지 그게 유동성이죠. 그랬을 때 소득 대비 집값이 높다는 소리는 화폐 가치 하락 이딴 거 이야기하는데 거품이란 이야기죠. 결국에는 여력이 되는 만큼 집을 사야 돼요.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러면 이 10억 집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돼요? 아니면은 연봉 3,600이니까 요 연봉에다가 집에 대한 세금을 매겨요? 집값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런데 GDP 대비 세금이 최고더라. 당연히 이건 집값의 거품이 그만큼 크다는 소리죠. 또 반대로 여력을 나타낼 때 뭐 해야 돼요? 빚 갚을 여력은 집값이 얼마냐에서 나와요? 아니면 당신이 버는 돈이 얼마냐에 따라 나와요? 근데 집값 통계는 없다. 왜? LTV를 40%로 제한했기 때문에. 근데 LTV 40%는 관련 없어요.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가 넘어갔다. 이게 핵심인 거지. 오히려 갚아야 할 여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갑자기 집값에다 대비를 하고 집값에 대해 나오는 세금에 대해서는 GDP를 대비를 하고 언론이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치고 있는데 거품이 쌓인 것에 대해서는 안 쌓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러면서 세금만 많이 걷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집값이 거품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난 거죠. 대출도 많이 늘어난 거고. 그래서 소득 대비 집값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위이다. 주택시장 버핏 지수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저희가 먼저 이야기하니까 언론들이 이런 건 은근히 따라하면서 이야기 안 해줘요. 리센치도 예전에 우리가 먼저 발견했었고 저작권 없이 갖다 쓰는 건 좋아요. 어차피 똑같이 그거에 대해서 위험 경고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말한 걸 자꾸 왜곡하냐. 인천 지금 PIR이 10.2를 넘어섰다. 자, 언론에서 의도하고 싶은 바는 이거일 겁니다. PIR이 또 올라갔네. 집값 떨어진다고 하더니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 앞으로 우상향만 남아있어. 지금 집 안 사면 못 산다. 이런 여론을 만들고 싶지만 사실은 지금 PIR이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PIR이 높은 이유는 대출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대출이 용이한 이유는 첫 번째는 LTV 뭐 80% 90% 해주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대출이 뭐가 용이하냐. 단지 LTV 80% 90%의 나라의 태반은 DSR이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DSR 적용이 늦었기 때문에 LTV 적용을 들어간 거죠. 그래서 LTV로 적용을 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산 거품이 쌓이면 그만큼 대출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는 것은 소득 대비로 갚을 여력이 되는 사람들한테 빌려줘야지 문제가 안 생기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그래서 터졌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LTV 중심으로 하니까 그래도 가계부채가 많이 쌓였던 거고 그 중에서 또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은 다중채무자죠. 그만큼 연끌이 많다는 거고 근데 그만큼 대출이 용이했고 거기에 세계적인 저금리 지금 보면은 대출을 뒤늦게 잡은 건 있죠. 금리도 늦게 올렸죠. 미국에서 2015년부터 올렸는데 2017년에 한 차례 2018년에 한 차례가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2018년에 잡히긴 잡혔는데 그때까지 거품이 쌓인 거죠. 그리고 그 뒤에 터진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미중 무역전쟁 터져서 미국에서 내리는데 코로나 터져서 미국에서 또 내리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번엔 미국보다 선제적 금리 인상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충격이 적어요. 미국에서 급격히 올리기 시작할 때 7차례 연속으로 올린다는데 그때 따라가 봐요. 지금도 연착륙은 이미 늦었지만 경착륙을 하느냐 추락을 하느냐 이 정도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충격을 줄이려는 시도는 좋다. 그리고 지금 그 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 거품은요 대출을 많이 해줘서 나왔던 거예요. 무주택자는 급매 사고 1주택자는 선매도 후매수. 왜 선매도 후매수 얘기해요? 그 전까지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무슨 짓거리를 했냐. 자,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예전에 2년이었죠. 2년 동안 2주택 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는 1주택에 혜택을 주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기존 주택이 있는데 새 주택을 사요. 여기로 이전하고 이 주택을 2년 있다 팔아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매물이 2년 동안 묶이는 거죠.
그래서 2년 있다가 비싸게 팔고 또 하나 삽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또 2년 묵히고 이런 식으로 2주택자인데 1주택자의 혜택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실 이 혜택을 왜 주는 거예요? 이 집을 사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계약이 갑자기 빠그라졌어요. 나는 진짜 실거주로 해서 이전을 가는데 2주택자가 돼버려가지고 여기서 막 양도세 비싸게 내고 하니까 여기에 들어갈 돈이 부족해지더라. 혹은 같은 수준의 아파트로 이동했는데 손해가 굉장히 커졌다. 그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인데 2년이나 줘버리니까 문제가 컸죠. 그래서 이걸 6개월로 줄였습니다. 6개월이라고 달라졌을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그래도 더 오르겠거니 하고 버틴 사람들 많죠. 근데 이게 잘 팔리고 있을 땐 그게 되죠. 근데 지금 거래가 절벽이 됐어요. 6개월 내에 안 팔리면은 꼼짝없이 2주택자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봤던 수익이 대부분이 세금으로 날아가게 생겼죠. 그러니까 매도 후 매수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살 때예요, 근데 지금이. 그러면서 계속 이런 심리 자극하죠. 미혼 2030 무주택자 10명 중 8명 77%가 내 집을 가져야 한다. 자,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예전에도 내 집 마련의 욕구가 이렇게 높았을까요? 물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꼭 가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사람들이 많았죠. 왜? 전세 월세 살아도 주거 안정이 보장이 되고 집값 역시도 갑자기 급등하고 이런 경우 없으니까. 근데 집값이 갑자기 거품이 많이 쌓였어요. 그 시기에 부동산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사람들, 지금 2030들이죠. 뭐라고 생각해요? 부동산은 엄청나게 오르는 거구나. 근데 잘 몰랐던, 본인이 살았던 어린 시절에도 급등했던 시기가 있으면 급락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딱 그 시기만 보고서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집은 무조건 사야 된다. 집 사놓고 전세가 올려버리고 하니까 저금리라서 생겨난 일들이죠. 그런데 전세도 불안하고 월세도 불안하고 사놓으면 벼락거지 안 되고 부자 되고. 그러니까 요거 지금 뜻하는 바가 뭐예요? 아직도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다. 매수 심리는 절대 꺾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요 이야기에는 굉장히 큰 함정이 하나 있다. 뭐예요? 기간을 이야기를 안 했죠. 내 집을 꼭 소유해야 한다. 근데 지금은 집값 거품이 너무 심하다. 이런 거품이 한 번 일어났던 시기가 있으니까 다음에 또 없으려는 법 없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거품 빠지고 살 거다. 10년 후 집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3%는 무슨 소리예요? 첫 번째는 이 중에서 부모 도움이 필요하다가 81%라는 점, 자기 돈으로 안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처럼 집값 오르면 10년 뒤에 절대 집 못 살 텐데 10년 안에죠 사실. 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떨어지게 되면 사겠다 라는 생각이 늘어났다는 거죠.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이 몰골 후폭풍 하면서 전세값 상승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어디 봐서 현실화해요?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전세 상승분까지 반영한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슨 의미에서요? 자, 모든 시장은 수요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수요 공급의 논리라고 하지만 핵심은 수요죠. 한정된 제어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은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수요가 많이 붙으면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수요가 초과됐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집주인 마음대로 해요. 내놓는 사람이 공급인데. 자, 그리고 첫 번째, 전세 월세화가 시작되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재계약이 늘어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서 전세가가 오른다.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 세입자가 만기가 됐어요?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 근데 왜 올라요?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전세시장 불안 자극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월세도 마찬가지죠. 빈집에도 월세 안 내려. 송파구 400만원 월세까지 등장해가지고 지난해 2월, 그러니까 1년 만에 월세가 20만원이 올랐다. 근데 보니까 어땠어요? 1월에 보증금 1억, 보증금 3억 이런 것들을 봤더니 2월에 되니까 다 월세 가격 떨어졌다. 뭐 380이었는데 300으로 떨어지고 다 떨어졌죠. 월세도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가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금매도 안 산다. 그래서 하락장 그때로 돌아섰다. 역대 최악의 거래량 찍었던 2008년이죠. 근데 요 기사도 사실은 조금 축소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때로 돌아갔다가 아니라 그때보다 심하다. 3억 빠진 금매, 무주택자 금매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매물은 많은데 소화가 안 되고 있다. 수요가 없다. 왜냐면 구매력이 역대 최저니까. 주택 구매력 지수 보니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질 때도 81이었는데 지금 71이에요. 심리가 있는 사람도 못 사고 심리가 없는 사람들은 안 사는 거고. 근데 어떻게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야, 그래서 무주택자 지금 안 사면 평생 집 못 산다. 여기서 거짓말과 진실을 교묘히 섞어서 이야기하죠. 수요 공급 이야기할 때 공급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냥 무주택자 지금 집 못 산다. 이게 핵심이죠. 지금 집 못 산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여력이 안 된다. 지금은 아무리 부추겨도 안 되죠. 근데 똑같은 시기가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13년까지. 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때 신뢰 다 잃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은행권 전문가들은 철밥통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부추겨도 안 되는 시장이었죠. 그때랑 지금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 더 심하게. 못 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거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가격을 낮춰야죠. 그게 진정한 자본주의 시장이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거래량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